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87살이 된 내과 전문의 박정길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60해 넘게 여러분과 함께 해온 사람이지요. 오늘은 제가 오랜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삶의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한 삶의 비결 중 하나인 림프순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림프순환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이야기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침에 눈 떴을 때 얼굴이 부어 있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무겁고 피곤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별다른 병명은 없는데 몸이 무겁고 자꾸 피곤하고 감기도 잘 걸리고요. 그럴 때 어르신들 중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시며 넘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림프순환의 이상입니다. 우리 몸은 놀랍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거나 밤새 잘 잤는데도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면 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을의 감기에 걸리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우리 몸의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체액입니다. 흔히 피, 즉 혈액은 잘 아시지만 림프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림프는 연한 노란빛을 띠는 액체로 혈액에서 빠져나온 체액이 세포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림프관이라는 통로를 따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림프는 우리 몸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들이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 등을 모아서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우리 몸의 하수구, 쓰레기 처리장이자 배수관인 셈이지요. 림프계는 우리 몸 전체에 분포하며 특히 혈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림프관도 함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심장의 펌프질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림프는 근육의 움직임이나 호흡, 중력 등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림프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둔화됩니다. 현대인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있고 운동량이 부족한 것이 림프순환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림프계는 혈관보다 훨씬 가늘고 섬세합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흐름이 막히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림프가 막히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동안 이유 없이 붓고 피곤하다며 병원을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특별한 병도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루에 단 10분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한 결과로 얼굴 붓기가 줄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맙다며 근사한 저녁 한 끼를 대접하겠다며 식사 자리를 마련했지요. 림프는 단순히 노폐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목 옆이나 겨드랑이에 멍울처럼 뭔가 만져진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림프절입니다. 림프절은 림프가 지나가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림프가 잘 순환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겁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 전체의 약
600개 정도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쪽 등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들은 마치 체내 경찰서처럼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때로는 암세포까지 감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의사들이 건강검진 중에 목이나 겨드랑이, 림프절을 만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림프는 근육의 움직임이나 호흡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따라 흘러가요. 쉽게 말해서 몸을 잘 안 움직이면 림프도 잘 흐르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길다면 그만큼 림프도 고여 있게 되고 그 결과로 붓거나 피곤해지며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도 있었어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어르신이었는데 수술 후 팔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어요. 그건 림프절 일부를 제거했기 때문이었지요. 림프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니 팔이 붓는 겁니다. 이런 경우 림프 순환을 돕는 특별한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자세와 겨드랑이에서 손끝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마사지를 매일 해주었더니 6개월 후에는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50대 여성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얼굴이 자주 붓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니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환자에게 하루에 한 번씩 목과 어깨를 움직이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림프 마사지를 권했더니 몇 주 후 얼굴 붓기가 확연히 줄고 만성적인 피로감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붓기나 피로감이 늘었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몸은 확실히 예전 같지 않더군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림프 마사지와 복식 호흡을 합니다. 단 5분씩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오더군요. 무엇보다 피로감이 덜하고 감기에 덜 걸리게 됐습니다. 림프 순환이 막히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눈이 자주 붓는다든지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차갑다든지 별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든지 또 가슴이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자주 들거나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경우도 림프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을 시작하셔야 해요. 또한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더 많은 부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림프 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체내 수분 균형이 달라지면서 림프 순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더 심한 부종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더욱 의식적으로 림프 마사지를 해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비행이나 오랜 시간 앉아 있은 후에 다리가 무겁거나 붓는 증상 또는 더운 날씨에 손발이 더 많이 붓는 증상 역시 림프 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기적으로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발목을 돌리는 등의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림프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림프 순환 마사지를 배워볼까요? 이 방법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먼저 순서가 중요한데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복식 호흡을 하고 그 다음 각 부위별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림프 통로를 열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목부터 시작합니다.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여 20초 정도 유지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때 어깨는 반드시 내려간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 동작은 목 주변의 림프절을 자극하고 목 뒤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원하게 늘려주면 됩니다. 다음은 어깨와 팔 스트레칭입니다. 양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듯이 스트레칭합니다. 이때 겨드랑이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면 좋습니다.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팔을 위로 뻗었다가 천천히 옆으로 내리면서 겨드랑이부터 팔 전체로 림프가 흐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허리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허리는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는 동작으로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일 때는 오른손으로 무릎 바깥쪽을 잡고 왼팔은 하늘 방향으로 뻗어 옆구리가 충분히 늘어나도록 합니다. 좌우 각 3회씩 반복하세요. 사타구니 스트레칭을 위해서는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벌리고 양손을 무릎에 얹은 채 상체를 앞으로 숙여 봅니다. 이때 사타구니 부위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동작은 하체의 림프 흐름을 촉진하고 다리 무거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뒤 오금 부위를 스트레칭합니다. 서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들어 올린 채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때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다리를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금은 하지 림프 순환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복식 호흡으로 내부 림프 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선 자세에서 시작해 보세요. 배에 두 손을 얹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도록 합니다. 마치 배 안에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길게 후하고 내쉬며 배를 쏙 집어넣습니다. 이 복식 호흡은 단순한 호흡법이 아닙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횡격막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복부와 흉부의 림프관을 자연스럽게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복부 내 압력이 증가하고 이것이 복부와 골반 내 림프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흉부 내 림프의 흐름을 도와줍니다. 이 복식 호흡을 5회 정도 반복하면 몸 전체의 림프 흐름이 활발해지고 마사지 효과도 더 커집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인 부위별 림프 마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끝이 뾰족하지 않은 쿠션감 있는 둥근 빗입니다. 손으로 직접 해도 되지만 둥근 빗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림프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에 힘없이 가볍게 통통 쳐주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간편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이래야 더 자주,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 정수리, 바로 백헤열입니다. 백헤열은 양쪽 귀 끝을 수평으로 올렸을 때 정수리 꼭대기, 머리의 중심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머리로 가는 혈액과 림프가 모이는 중요한 혈자리인데요. 자극해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쿠션감 있는 둥근 빗을 사용해서 백헤혈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 전체를 아주 가볍게 통통통 두드려 주세요. 두드릴 때는 정말 가볍게 마치 깃털로 톡톡 치는 듯한 느낌으로 합니다. 팔 전체 힘으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손목만 살짝 까딱하면서 부드럽고 가볍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힘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목을 살짝 까딱이며 깃털처럼 가볍게 두드려 주셔야 해요. 머리카락이 있어서 감각이 덜하더라도 절대 세게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처음에는 간단히 10회 정도로 해보시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서
100회 두드려 줍니다. 두 번째는 목 림프 마사지입니다. 목은 림프 순환의 핵심 통로로 모든 림프액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쿠션감 있는 둥근 빗을 사용하여 귀 뒤쪽에서 시작하세요. 귀 뒤에서부터 목을 따라 쇄골까지 가볍게 통통통 두드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힘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목을 살짝 까딱이며 깃털처럼 가볍게 두드려 주셔야 해요. 양쪽을 번갈아 가며 각각 50회씩 실시하세요. 귀 밑은 더 조심스럽게 힘을 빼고 살살 해주세요. 이곳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뭉치기 쉬운 부위입니다. 귀 아래에서 턱선을 따라 가볍게 두드리며 진행합니다. 이 부위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뭉치기 쉬우므로 더욱 조심스럽게 두드려 주세요. 세 번째는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입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 중요한 림프절이 밀집된 부위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한쪽 팔을 들어 올려 겨드랑이가 충분히 노출되도록 합니다. 겨드랑이 중심부에 둥근 빗을 대고 매우 가볍게 통통통 두드립니다. 두드릴 때는 정말 가볍게 피부가 살짝 움직이는 정도로만 합니다. 이곳도 10회씩 양쪽 시작해서 20회, 30회 점점 늘려가며 50회씩 두드려줍니다. 겨드랑이 주변을 둥근 빗으로 가볍게 통통통 두드립니다. 겨드랑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조금씩 위치를 옮겨가며 두드립니다. 겨드랑이에서 시작하여 팔 안쪽을 향해 3-4cm 정도 가볍게 통통통 두드리고 겨드랑이에서 가슴 바깥쪽으로 3-4cm 정도 가볍게 통통통 두드립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분들은 수술 받은 쪽 겨드랑이 마사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는 사타구니 림프 마사지입니다. 사타구니는 하체의 림프가 모이는 중요한 림프절 집중 부위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또는 다리를 낮은 의자에 살짝 걸쳐서 다리를 약간 벌려 사타구니 부위가 편안하게 노출되도록 합니다. 팬티 라인 바깥쪽, 즉 허벅지와 몸통이 만나는 접힌 부분을 둥근 빗으로 가볍게 통통통 두드립니다. 가장 안쪽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이동하며 두드립니다. 한쪽에 10회씩 양쪽을 번갈아 가며 실시합니다. 점점 늘려서 50회씩 두드려 보세요. 사타구니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5cm 정도 내려와 가볍게 통통통 두드리고 사타구니에서 골반 쪽으로 3-4cm가량 가볍게 통통통 두드립니다. 사타구니는 생식기와 가까운 민감한 부위이므로 너무 세게 두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마사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뒤 오금 림프 마사지입니다. 무릎 뒤쪽, 흔히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림프절이 밀집해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무릎 뒤 중앙 부위에 둥근 빗을 대고 가볍게 통통통 두드립니다. 이곳에 림프절이 밀집해 있으므로 매우 가볍게 두드려야 합니다. 10회 정도 두드려 줍니다. 마찬가지로 20회, 30회씩 점점 늘려서 50회씩 양쪽을 두드려 줍니다. 오금에서 시작해 종아리 방향으로 3-4cm가량 가볍게 통통통 두드리고 오금에서 시작해 허벅지 뒤쪽으로 3-4cm가량 가볍게 통통통 두드립니다. 오금 마사지를 할 때는 특히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부위는 많은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림프 5곳을 끝이 뾰족하지 않고 쿠션이 있는 빗으로 가볍고 살살 두드려주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지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 5분 정도의 가벼운 빛 마사지만으로도 림프 순환이 되며 몸이 한결 가뿐해집니다. 하지만 림프 마사지를 할 때 중요한 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절대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림프 마사지는 일반 마사지와 달리 꾹꾹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림프관은 아주 얇고 민감한 조직이라 부드럽게 해야 효과가 납니다. 쓸어내리듯 톡톡 치듯 아주 가볍게 진행하셔야 해요. 피부가 살짝 움직이는 정도의 압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림프절 부위는 더 세심하게 다루세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 등 림프절이 밀집한 부위는 림프 순환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입니다. 이 부위들을 부드럽게 두드리되 절대 강한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또한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림프 순환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일상 속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5-10분씩만 투자해 보세요. 꾸준히 하면 몸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림프 마사지는 단순한 신체적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의 표현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며 진행하세요. 마음이 편안할 때 림프 순환도 더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빛 마사지 전에 복식 호흡으로 호흡을 정리하는 겁니다. 림프 순환을 돕는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체내 노폐물을 희석시키고 배출을 도와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밤새 정체되었던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알코올, 짠 음식은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려 림프 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반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항산화 식품은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늘, 생강, 강황 같은 향신료는 림프의 정화 작용을 돕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림프 순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가벼운 조깅 같은 중간 강도의 운동은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온몸의 림프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깊은 호흡과 함께하는 운동은 림프 순환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휴식과 숙면도 중요해요. 잠을 잘 때는 우리 몸의 림프계가 정화 작업을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림프계의 정화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림프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다리를 꼬는 자세는 림프 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팔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다면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전에는 베개를 이용해 팔을 약간 올려두고 TV를 볼 때는 다리 밑에 쿠션을 두어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림프액이 더 원활하게 흐릅니다. 꽉 끼는 옷은 림프 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허리띠, 꽉 끼는 속옷, 조이는 양말 등은 림프관을 압박할 수 있으니 편안한 옷을 선택하세요. 또한 오래 서 있어야 하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다리의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피부가 약하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마사지를 피해야 하고 감기나 열이 있을 때는
가볍게 하거나 쉬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이나 발톱 관리도 중요한데요. 림프 흐름이 느려졌을 때는 작은 상처도 염증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피해야 할 것, 바로 꽉 끼는 옷이나 액세서리입니다. 림프는 압박에 민감하거든요. 손가락이 붓기 시작하면 반지부터 빼고 허리띠나 시계도 조금 느슨하게 조절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들려드린 림프 이야기 어렵지 않았지요?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 실천할 수 있습니다. 림프순환 마사지는 단지 붓기를 줄이는 미용 목적이 아닙니다. 면역력, 피로 회복, 염증 완화, 심지어는 기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건강 관리법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무기가 됩니다. 저는 87살이 되기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 몸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꾸준함이 진정한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림프 순환 관리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눈에 띄는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천천히 나만의 페이스로 이어가 보세요. 매일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이 모이면 한 달, 그리고 1년 후엔 전혀 다른 몸의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딱 5분 내 몸을 위한 선물처럼 림프 마사지를 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무리하면 금상첨화지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림프 순환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지만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87살 노의사 박정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